2136개, 초등학교 6년간 익혀야 하는 한자 숫자입니다. 여기에 히라가나 40육자, 가타카나 40육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것이 우리 문자 체계의 완성이라 선언했죠. 그런데 2023년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10대와 20대가 스마트폰에 한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 심지어 송울씨 메모까지. 일본 언론이 당혹했고 교육계가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140년 문자 체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일본 젊은이들은 왜 한글을 쓰기 시작했나? 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문화연구소에서 디지털 시대 문자 사용 패턴을 연구하는 사토 유키입니다. 2023년 3월 제 연구실에 이상한 보고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도쿄 10대의 비일본어 문자 사용 급증 현상이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부야역 주변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SNS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중 32%가 일본어가 아닌 다른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자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간체자도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라주쿠 거리, 신주쿠 카페,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OK, 기억시옷, 지읒시옷 같은 한글 자음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늘 진짜 힘들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20명의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글을 쓰나요?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빠르니까요. 변환 안 해도 되니까요. 생각한 대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1500년 동안 한자를 써왔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체계를 완성했죠. 초등학교 6년 동안 학생들은 2136개의 상용 한자를 익힙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추가로 1000개 이상의 한자를 학습합니다. 이것이 우리 문자 교육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는 3가지 문자가 혼합된 구조입니다. 한자는 의미를 담고, 히라가나는 문법을 표현하고,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적습니다. 하나의 문장에 3가지 문자가 동시에 등장하죠.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커피를 마셨습니다 라는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스하 찐일 고히오 이미마시다. 한자 3개, 히라가나 5개, 가타카나 4개가 섞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와타시를 입력합니다. 변환 버튼을 누릅니다. 허브 리스트에서 쓰를 선택합니다. 다시 하를 입력합니다. 이번엔 변환 없이 그대로 확정합니다. 교우를 입력하고 변환해서 찐일을 선택합니다. 거히를 입력하고 변환해서 고히를 선택합니다. 오는 그대로 입력하고 요니마시다를 입력한 뒤 임미마시다로 변환합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최소 7번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변환 실수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도쿄 도내 고등학생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일본어로, B그룹은 한글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어 그룹은 평균 42초가 걸렸습니다. 한글 그룹은 평균 18초였습니다. 2배 이상의 속도 차이였죠. 더 중요한 건 오타율이었습니다. 일본어 그룹은 10회 입력당 평균 3.2회의 변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0.7회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일본어를 쓴 학생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쓴 학생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친구들이 쓰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하루면 익숙해져요. 하루. 2136개의 한자를 익히는데 6년이 걸립니다. 한글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동료 교수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절반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불안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교육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더 큰 규모의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더 많은 샘플로, 더 정밀하게 무엇이 일본 젊은이들을 한글로 이끌고 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라 문자 혁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2023년 5월, 저는 전국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일본 주요 도시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0대와 20대의 한글 사용률은 평균 28%였습니다. 특히 SNS 활동이 활발한 집단에서는 45%까지 올라갔죠. 저는 문부과학성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주 뒤 답변이 왔습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추세는 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자와 가나 문자는 140년간 교육 시스템의 중심이었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이었습니다. 국어 교사 이시다 선생이 저를 맞았습니다. 사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시다 선생은 25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이 작문 시험에서 한글을 섞었습니다. 감정 표현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요. 정말 슬펐다는 표현을 정말 슬펐다유로 씁니다. 또는 완전 좋았어를 완전 좋았어 크크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험지에까지 한글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나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 일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한글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시다 선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어 문자 입력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변환입니다. 매번 후보를 선택해야 하죠.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학생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시부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유이였습니다. 유이 씨, 메시지를 보낼 때 뭐가 제일 불편한가요? 변환이요. 계속 끊겨요. 끊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생각은 계속 흐르는데 손은 멈춰야 해요. 변환 버튼 누르고, 고르고, 다시 쓰고. 유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를 쓴다고 해요. 유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변환. 찐일. 확정. 혼토니. 변환. 벤당니. 확정. 타노시갔다. 변환. 으르시갔다. 확정. 총 3번의 변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쓰면요. 유이는 한글 자판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손가락이 막힘없이 움직였습니다. 변환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생각이 그대로 나가는 느낌. 저는 이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나중에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어 입력 14초, 손가락 정지 3회. 한글 입력 6초, 손가락 정지 0회. 차이는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일본어는 입력 과정에서 사고가 3번 중단됩니다. 한글은 중단이 없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동음이어 문제. 일본어는 같은 발음의 한자가 수십 개 존재합니다. 코세이를 입력하면 후보가 20개 이상 나옵니다. 거우천, 샤오준, 공준, 끙슌, 건싱, 허우시. 사용자는 매번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 데이터 오류. 예측 변환 시스템은 과거 입력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처음 쓰는 단어나 신조어는 정확히 변환되지 않습니다. 셋째, 문자 전환 부담.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오가며 써야 합니다. 모두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실험을 하나 더 설계했습니다. 감정 표현의 정확도 테스트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특정 감정 상태를 주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일본어 그룹과 한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일본어 그룹 반당니 후가리츠 평균 작성 시간 8초, 한글 그룹 진짜 화남 평균 작성 시간 3초.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했나요? 78%가 한글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말하는 속도로 쓸 수 있어서요. 감정이 식기 전에 전달할 수 있어서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동시성이었습니다. 느끼는 순간과 쓰는 순간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것. 일본어는 그 시간차가 너무 컸습니다. 변환 버튼이 감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6월,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였습니다. 입력 속도, 감정 표현 정확도, 학습 곡선, 사용자 만족도.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앞섰습니다. 문부과학성의 답변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추가 조치 불필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교사들은 불안해했고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인 문자가 선택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새로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한글 사용이 개인 메시지를 넘어 공개 게시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일본어와 한글이 섞인 게시물들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 타나카를 섭외했습니다. 타나카 씨, 최근 3개월간 SNS 언어 사용 패턴을 추적해주세요. 타나카는 일주일 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믿기 어려운데요. 그가 내민 그래프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한글 포함 게시물 12만 건, 2023년 5월 23만 건, 2023년 6월 41만 건, 2배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감정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짧고 강렬한 반응들이요. 타나카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대박. 완전 좋아. 미쳤다. 일본어로 쓰면 각각 이렇게 됩니다. 마지데 야바이, 차하오키, 광떼르. 문자 수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입력 과정이 달랐습니다. 일본어는 변환이 필요했고 한글은 그대로 쳤습니다. 타나카 씨, 특이한 패턴 있나요? 네. 한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요? 서로 팔로우하고 댓글 달고 리트윗하는 거죠. 일종의 한글 사용자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글로 트윗하는 일본인이라는 해시태그를 찾았습니다. 팔로워가 8만 명이었습니다. 게시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 쓰니까 진짜 빨라요. 변환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함. 감정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요. 친구들도 다 알아봐요. 이들은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 문자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일본어였고 문법도 일본어였습니다. 단지 표기만 한글이었죠. 저는 이 현상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자 차용 현상. 언어는 그대로 두고 문자만 바꾸는 것.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왜 SNS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답은 플랫폼 구조에 있었습니다. 트위터는 140자 제한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빠른 스크롤 환경입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에 자막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플랫폼이 속도와 간결함을 요구합니다. 일본어 입력은 이 환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변환 과정이 너무 느렸고 오타 수정이 번거로웠습니다. 저는 틱톡 크리에이터를 인터뷰했습니다. 시부야에서 활동하는 19세 유튜버 아이리였습니다. 아이리 씨, 영상 자막에 한글을 많이 쓰시던데요. 네, 편집할 때 시간이 절약돼요. 어떻게 절약되나요? 일본어는 자막 넣을 때 한자 변환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근데 한글은 그냥 쳐요. 아이리는 편집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한 장면에 대박이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일본어로 하면 마지데야바이인데 변환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시간 걸리죠. 시청자 반응은 어떤가요? 좋아요. 댓글에도 한글로 쓰는 사람 많아요. 저는 아이리의 영상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웃겨. 완전 공감. 아이리 쌤 최고.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문법은 일본어였지만 표기는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분석했습니다. 평균 작성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일본어로 같은 내용을 쓴다면 약 12초. 한글로 쓰면 약 5초. 차이는 7초였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7초는 큽니다. 그 시간 동안 스크롤은 계속 내려가고 다른 게시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빠르게 쓰지 않으면 놓칩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정리했습니다. SNS 환경은 속도 경쟁입니다. 빠르게 쓰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이 환경에서 일본어는 불리했습니다. 한글은 유리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감정의 강도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웃음을 표현하면 샤오입니다. 강조하려면 샤오샤오샤오샤오처럼 반복합니다. 하지만 입력이 번거롭습니다. 매번 변환해야 하니까요. 한글은 크크크크입니다. 기억 자음만 연타하면 됩니다. 변환 없이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는 치을 반복하거나 이모티콘을 씁니다. 한글은 유유유입니다.
키보드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감정 표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매우 웃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일본어 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 평균 9초 변환 5회. 한글 크크크크크 평균 2초 변환 0회. 4.5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들고 다시 문부과학성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정책 담당 부서였습니다. 담당자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이건 문제가 아니라 세대 문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젊은 세대는 원래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건 열광이 아닙니다. 효율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보고서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일본 문자 교육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SNS는 이미 한글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한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2023년 8월,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생존 전략. 일본어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인가?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 입력 최적화 키보드 앱 출시.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업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소프트뱅크 개발팀장 사사키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10대와 20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글 입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글 자판 사용률이 340% 증가했습니다. 340%. 저는 제 조사 결과와 대조했습니다. 제 데이터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이었습니다. 사사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신호를 읽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는 새 앱을 시연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어 자판과 한글 자판이 원터치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일본어 문법을 유지하면서 한글 표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연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를 오늘은天気가 2이네요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단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조사는 한글로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발표 3일 만에 앱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저는 즉시 앱을 설치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빨랐고 예측 변환이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이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개발팀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본사에서 사사키 팀장을 만났습니다. 사사키 씨, 왜 이 앱을 만들었나요? 시장 조사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젊은 사용자들이 한글을 원했습니다. 정부 반응은 어땠나요? 사사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우려요? 일본 문자 체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도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 뿐입니다. 저는 사사키의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정부는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기업은 시장과 수요를 따랐습니다. 둘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기업 쪽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2주 뒤 메신저 회사가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스티커 팩 200종 추가. 또 다시 2주 뒤 트위터 재팬이 발표했습니다. 한글 해시태그 트렌딩 알고리즘 최적화. 기업들이 줄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클릭률, 체류 시간, 전환율, 사용자 만족도. 모든 지표가 한글 기능 추가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 재팬의 제품 매니저 요시다를 만났습니다. 요시다 씨, 한글 스티커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출시 한 달 만에 전체 스티커 사용의 18%를 차지했습니다. 18%. 200종 중에서 한글 스티커가 5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어떤 스티커가 인기인가요? 요시다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박 진짜 뭐야? 모두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왜 이걸 선호한다고 보나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감정을 즉각 전달할 수 있죠. 요시다는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한글 스티커를 쓴 대화는 일본어만 쓴 대화보다 메시지 교환 속도가 23% 빠릅니다. 23%. 대화 템포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메신저의 핵심은 즉시성입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문자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더 나은 도구가 있다면 채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2023년 10월, 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상품 리뷰 한글 입력 지원. 담당자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았나요? 월 평균 3만 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리뷰를 쓰고 싶다고요. 3만 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2만 개의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진짜 좋아요. 배송 빨라요. 가격 완전 착해요. 유유. 품질 대박. 재구매 확정. 모두 짧고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쓴 리뷰와 비교했습니다. 일본어 리뷰 평균 길이 47자, 한글 리뷰 평균 길이 23자, 한글 리뷰가 절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보량은 비슷했습니다. 더 짧은 문장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은 압축률이 높았습니다. 적은 글자로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섞어 써야 했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주요 IT 기업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모두 한글 기능을 추가하거나 강화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충실했다는 것, 정부 정책이나 문화적 우려보다 시장 신호를 따랐다는 것. 저는 이 기업들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복잡했습니다. 기업이 움직일수록 한글 사용은 더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고 교육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한글을 썼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선택과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교육자, 언어학자, IT 기업 관계자, 정부 관계자 5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율입니다. 기업들은 이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막을 것인가? 세미나가 끝난 뒤, 한 정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사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럼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순간, 일본 문자 체계의 우월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월성. 하지만 사용자들은 우월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성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편의성을 선택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쿄공업대학 인지과학연구소의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음소 문자 체계의 인지 부하 비교 연구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펼치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를 뇌과학적으로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FMRI 장비로 피험자의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일본어를 쓸 때와 한글을 쓸 때의 차이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3곳. 한글 입력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 전두엽 1곳. 한글이 뇌 부담을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저는 즉시 연구팀 리더인 타케우치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타케우치 교수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타케우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어는 문자 인식 과정이 복잡합니다. 한자는 형태 인식, 히라가나는 음소 인식, 가타카나는 또 다른 형태 인식이 필요하죠. 뇌는 3가지 처리 방식을 동시에 구동해야 합니다. 인지 부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은요?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소리와 글자가 1:1 대응이죠. 뇌는 하나의 처리 방식만 쓰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타케우치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글 자모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됩니다. 총 24개죠. 이 24개를 조합하면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24개만 익히면 됩니다. 타케우치는 일본어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상용 한자 2,136개입니다. 학습해야 할 기본 단위가 2,228개입니다. 한글의 93배입니다. 93배. 저는 이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타케우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합 원리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쌌습니다. 가는 기역과 알을 조합한 겁니다.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하면 모든 글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요? 일본어는 글자마다 개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빠른 이유는 단순히 변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타케우치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일본인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빨리 익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타케우치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피험자 50명을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18세에서 22세 일본인. 첫날, 우리는 한글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어를 합치면 너. 3시간 수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테스트를 했습니다. 간단한 단어 10개를 한글로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명 중 47명이 10개 모두 정확히 썼습니다. 정답률 94%였습니다. 단 3시간 만에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히라가나 46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6개월이었습니다. 한글은 3시간, 히라가나는 6개월. 효율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더 복잡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짧은 문장을 한글로 쓰게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50명 중 43명이 정확히 썼습니다. 정답률 86%. 이틀 만에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피험자 중 한 명인 케이코를 인터뷰했습니다. 케이코 씨, 한글 배우기 어땠나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규칙만 알면 되니까요. 규칙이요? 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합치면 글자 하나. 간단하죠? 케이코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 야, 여. 모음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모든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저는 케이코의 말에서 핵심을 잡았습니다. 모든 글자를 쓸 수 있다. 일본어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자는 끝이 없으니까요. 배워도 모르는 한자가 나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스문에게 자모만 알면 모든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한 단계 더 진행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게 했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한글 자판 배열을 보여주고 10분간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했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자유입니다. 피험자들이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입력 시간 28초. 오타율 12%. 3일 배운 문자로 이미 실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일본어 입력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인이 자국어인 일본어를 스마트폰으로 쓸 때 평균 입력 시간 35초. 오타율 8%. 한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3일 학습으로요.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전율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곡선이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배우는 즉시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케우치와 함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자모 체계의 인지 효율성과 디지털 환경 적합성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다. 학습 시간이 짧고 입력 속도가 빠르며 인지 부하가 낮다. 음소와 문자의 1:1 대응이 이 모든 장점의 기반이다.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일본 언어 학회지예요. 심사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AI 연구자들이 한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AI 연구소의 마츠모토 박사가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구조적 이점. 마츠모토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자소 단위 분해가 명확하다. 기계학습 모델이 패턴을 파악하기 쉽다. 일본어는 문자 체계가 혼재돼 있어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한글은 데이터 효율성이 높다. 저는 마츠모토를 만났습니다. 마츠모토 박사님, AI 관점에서 한글이 왜 유리한가요? 마츠모토는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유니코드에서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수학적으로 조합됩니다. AI는 이런 구조를 좋아합니다.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일본어는요? 일본어는 예외가 많습니다. 같은 한자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읽히죠. AI가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우월성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기계에게도 유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한글은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2024년 1월, 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고,
SNS가 들끓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효율적이라니. 우리 문자 체계에 문제가 있었나. 아이들이 한글 쓰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십 건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본어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토 교수님, 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문부과학성 회의실, 장관, 차관, 교육정책 담당자 1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상황이 심각합니까? 네,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1월 전국 조사 결과였습니다. 10대 한글 사용률 54%, 20대 한글 사용률 38%, 과반을 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안에 10대의 80%가 한글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일본어는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잃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500명 설문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의 한글 사용이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87%, 장문 시험에서 한글 혼용 사례 증가 76%, 한글 사용 제재가 어렵다 91%,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 국어 시험지였습니다. 문제는 감동받은 경험을 200자로 서술하시오였습니다. 한 학생의 답안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할머니 댁에 갔을 때입니다. 할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감동 그때 느꼈어요. 가족이 최고라는 걸.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감동, 부분이 한글이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이 답안을 어떻게 채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감점할 근거도 없고 만점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됩니까? 시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도쿄 한 중학교는 2023년 11월 한글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내 모든 메모, 과제, 시험에서 한글을 쓰면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반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했습니다. 왜 효율적인 문자를 쓰면 안 됩니까?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한 달 뒤 학교는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퍼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교육정책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인정이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일본어 문자 체계를 개선하거나 한글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과 공존이라니. 그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공교육이 현실을 외면하면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합니다.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도쿄대학 입시에서 한글 혼용 답안이 나온 겁니다. 국어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한 수험생이 감정 표현 부분에 한글을 섞어 썼습니다. 채점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점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결론은 인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답안의 내용과 논리는 완벽했다. 문자 선택은 감점 사유가 아니다. 이 결정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도쿄대도 한글을 인정했다.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한글을 쓸 수 있다. 교육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 대학 입시 담당자 100명이 모였습니다. 교토대학 입시처장이 물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한글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혼란만 커집니다.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글 사용이 공식화됩니다. 입시가 표준을 만듭니다. 금지하면요? 학생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시험이 될 겁니다.
입시처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의 결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된 기준은 없었습니다.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현장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요코하마의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 사쿠라이였습니다. 사쿠라이 선생님, 요즘 수업이 어떻습니까? 사쿠라이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습니다. 포기요? 한글 사용을 막을 수 없어요. 학생들에게 한글이 더 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인정합니다. 대신 일본어 문법은 확실히 지키라고 합니다. 사쿠라이는 학생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학생들의 글쓰기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쿠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요. 그게 문자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사쿠라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의사소통. 문자의 본질적 목적. 한글이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신입생의 한글 사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61%, 고등학교 1학년 58%. 나이가 어릴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는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2030년이 되면 거의 모든 10대가 한글을 쓸 겁니다. 일본어만 쓰는 세대와 한글을 섞어 쓰는 세대로 나뉠 겁니다. 세대 간 문자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교육 시스템의 문자 위기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 권고 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글 사용을 공식 인정하라. 둘째, 일본어와 한글의 공존 교육 과정을 개발하라. 셋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연구하라. 보고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적응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계속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5월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은 23.4%였습니다. 전국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인터뷰로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어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직후 제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언어학회 회장 이노우에 교수였습니다. 사토-군, 자네 용기 있군. 회장님,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 특히 우리 세대에겐. 이노우에 교수는 78세였습니다. 평생을 일본어 연구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노우에는 긴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네. 우리 문자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네. 이해하신다고요? 메이지 시대에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네. 한자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 말일세. 당시엔 한자가 근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봤지. 배우기 어렵고 인쇄 기술과 맞지 않았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했지. 한자를 줄이고 가나를 더 쓰기로 했네. 그게 지금 우리 문자 체계일세. 저는 이노우의 말에서 패턴을 봤습니다. 문자는 시대에 맞춰 변한다는 것. 저항하던 세대도 결국 받아들인다는 것. 이노우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 이건 단순한 문자 선택이 아니네. 그럼 뭡니까? 문화의 진화일세.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아사히 신문이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3,000명 대상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을 이해한다 64%, 일본어 문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58%, 한글 사용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 41%. 과반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세대별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20대 한글 사용 이해 82%, 30대 73%, 40대 61%, 50대 48%, 60대 이상 37%. 젊을수록 수용도가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뀔 겁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사회부 기자 키무라였습니다. 사토 교수님,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천천히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실용주의 방향입니다. 문화적 자존심보다 효율을 선택하는 쪽으로요. 키무라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의 문제죠.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교수 말이 맞다.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딸도 한글 쓴다. 막을 수 없다. 일본어를 지켜야 한다. 이건 배신이다. 한글이 더 편하면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논의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금기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도쿄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 일본어의 미래였습니다. 1500석 강당이 꽉 찼습니다. 패널은 5명이었습니다. 언어학자, 교육학자, IT 기업 임원, 문화평론가, 그리고 저였습니다. 사회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화평론가 하야시가 먼저 답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 언어를 지켜야 합니다. IT 기업 임원 나카무라가 반박했습니다. 사용자는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교육학자 오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대쪽에서 야유도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첫째, 한글과 일본어의 공존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식 문서에서 한글 혼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야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화시키는 겁니다. 일본어는 15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변해왔습니다. 한자를 수용했고, 가나를 만들었고, 외래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는 일본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더 빠르게 쓰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일본어를 사랑해요. 하지만 한글도 필요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의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본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쓰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교토대학이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 과정에 한글 입력 교육 포함. 처음으로 대학이 공식적으로 한글을 교육 과정에 넣은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쓰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저는 교토대 교육학과 학과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학과장님, 반발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특히 원로 교수들에게서요. 그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데이터로 설득했습니다. 신입생의 67%가 한글을 사용한다는 데이터요. 현실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교토대의 결정 이후 다른 대학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오사카 대학. 한 달 안에 8개 주요 대학이 비슷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이 먼저 인정한 겁니다.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현장에서, 사용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제도는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문부과학성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 사용 실태 조사위원회 설립 발표였습니다. 저는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자 선택을 존중하면서 일본어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장관의 표현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존중하면서였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의 후 저는 복도에서 차관을 만났습니다. 사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미 젊은 세대가 선택했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착륙. 그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일본 사회는 천천히 자기 성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자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퍼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문자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2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실 책상에는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문지, 인터뷰 녹취록, 통계 자료, 외영상 스캔,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적 동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쓰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문자 구조. 그 실용성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60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문자 선택, 일본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 실태와 의미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글은 음소 문자 체계로 학습 시간이 짧습니다. 스문에게 자모만 익히면 모든 조합이 가능합니다. 일본어는 2228개의 기본 단위를 익혀야 합니다. 둘째, 한글은 입력 과정에서 변환이 없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매번 변환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글은 감정 표현이 직관적입니다. 기억 자음 연타만으로 웃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 한글은 인지 부하가 낮습니다. 뇌의 한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일본어는 세 영역이 동시 작동합니다. 다섯째, 한글은 AI 처리에 효율적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구조가 수학적입니다. 일본어는 예외가 많고 문맥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한글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나은 도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문부과학성, 총리실, 주요 대학에 배포했습니다. 2025년 2월,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문자 사용 다양화 인정 방침. 한글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인정은 아니었지만 묵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일본어의 패배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우리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패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발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50년 후 일본어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겁니다. 일본어 문법의 한글 표기가 자연스럽게 섞일 겁니다. 새로운 혼종 문자 체계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한 베테랑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강한 문화가 아니라 적응하는 문화가 살아남습니다. 일본은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3월, 저는 시부야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글 사용자를 목격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크렘블 교차로에서 젊은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흘끗 보니 한글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고등학생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제 시험 어땠어? 대박 어려웠어 나도. 수학 진짜 힘들었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일본어 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은 한글이었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본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환경에 맞춰 변합니다. 저항하면 도태되고 적응하면 살아남습니다. 일본어는 지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을 모두 다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공식 문서는 일본어로,
빠른 메시지는 한글로, 논문은 일본어로, SNS는 한글 혼용으로, TPO에 맞춘 문자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교과서 지필진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도쿄 한중학교 1학년 교실이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썼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맞는 문자 선택을 배웁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선생님께 이메일 보낼 때는 어떤 문자를 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어요. 격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좋아요. 친구에게 급한 메시지 보낼 때는요?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글이요. 빠르니까요. 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상황 판단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개의 문자 체계를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표현 도구를 가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금기였던 것이 이제는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말해봐. 한글 쓰는 게 일본어를 배신하는 건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니야. 너는 일본어를 더 잘 쓰고 싶어서 한글을 선택한 거야. 그게 배신일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 그건 똑똑한 선택이야. 아이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세대는 다릅니다. 문자를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더 나은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강점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최종 강연을 했습니다. 도쿄 국제포럼에서였습니다. 청중은 2,000명이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언론인, 정부 관계자. 저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시부야 거리에서 한글을 쓰는 일본 학생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학생들은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을 뿐입니다.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정확한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화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성이었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명확히 대응하고 변형 과정이 없으며 감정을 즉시 표현할 수 있는 구조. 디지털 환경에서 이것은 강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1500년 동안 일본어는 종이와 붓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키보드 시대입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구를 얻은 겁니다. 일본어를 버리지 않으면서 한글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일본 젊은 세대가 보여준 지혜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연장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시작은 의문이었습니다. 끝은 이해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현명한,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